지구촌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모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윤수빈입니다. 세상살이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죠. 때로는 지쳐서 현실에서도 도망가고 싶을 만큼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하는 순간도 있는데요. 그럴 때 위안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위안도 얻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함께 하시죠. 미국의 한 언론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반도처럼 종전 없이 대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강제 병합하겠다는 러시아와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가 대립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 상황은 어떤지 현지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Людей, да, обгоревших, 4, женщина. оборвані, в крові повністю. Там дівчинка якась падала, ми її піднімали, виносили, тягнули ту дівчинку, вона падала в сознання.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탱크와 장갑차 등을 파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국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로켓포 등을 더 지원할 경우 러시아는 지금까지 타격하지 않았던 곳을 공격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이러한 경고는 미국이 초정밀 조준 중거리 로켓포를 포함해 대전차포 및 전술용 장갑차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를 중심으로 러시아군의 공세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졌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주요 거점을 파괴하며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 요충지로 진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군사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Бої на сьогодні досягли максимальної інтенсивності. Ворог штурмує позиції наших військ одночасно на декількох напрямках. Попереду нас очікує надзвичайно складний. 전력 열세에 따른 우크라이나군은 특별한 작전을 세웠는데요. 공격을 피해 숲속에 숨어서 러시아군의 빈틈을 노려 공격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러시아군의 공격이 시작되면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숲속에 탱크를 숨기고 공격할 기회를 엿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만 늘어나는 참혹한 전쟁. 이들의 고통과 희생은 얼마나 더 이어져야 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그래피티 예술가 드미트로 돈브로스키는 벽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가 그린 벽화의 내용은 러시아군을 모욕하여 영웅이 된 군인의 모습과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이 침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Так хочешь, чтобы она утонула уже. Сгорела. Ее Кутузов спалил, а теперь мы будем палить ее. Да. Пусть она сгорит к чертовой бабушке. 드미트로 돈브로스키 씨는 우크라이나군 입대를 원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군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입대를 못한 드미트로 돈브로스키는 조국을 위한 도움을 고민하던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그림으로 전쟁을 알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벽화는 지난 4월과 5월 우크라이나 우체국에서 발행한 러시아 군함이라고 불리는 우표 속 그림과 같습니다. 이 우표는 500만 부가 팔릴 만큼 많은 인기가 있었고 우표에 나온 주인공도 우표 발행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기념으로 이 우표를 챙겼을 정도라니 그 뜨거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 영웅을 그린 드미트로 돈브로스키, 당신도 또 다른 영웅입니다. Три 40 секунд. Плюс чекаю. The capabilities in this package include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s, or HIMARS. So it's roughly 3 weeks to train them how to use the system. They've given us their assurances that they're not going to use these systems for striking Russian territory. And Мы считаем, что США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и старательно подливает масло в вагон. Я вдячний за розуміння наших збройних потреб. Це також дуже важливо. Зокрема, говорили про необхідність збільшити постачання важкої зброї.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핀란드에서 군사훈련을 받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군사훈련에 두 팔 걷고 나서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25개국의 40여 개의 군과 경찰이 한자리에 모여 최고 부대의 영예를 얻기 위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의 한 수집가가 자신의 컬렉션을 대중들에게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그의 수집품 궁금하시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에서는 무력 침공에 대비한 방어훈련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툴라 군사기지에서 3일 동안 300명의 여성들이 캠프를 설치하고 방어훈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Suomessa tietysti kaikki miehet on, tai kaikki, suurin osa miehistä on käynyt armeijan, niin itse ei ole, mutta jotenkin haluan olla mukana sitten puolustamassa, että tämä on hyvä maa elää ja asua ja kasvattaa lapsia, niin ehdottomasti puolustamisen arvoinen. 빗속에서 불을 피우며 숲속에서 길을 찾고 응급처치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Mä halusin valmistautua tavalla tai toisella siihen, että jos joku päivä meille tapahtuu jotain, niin ainakin olisi jotain, mitä voisin tehdä. 매년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위기 상황에 필요한 훈련을 시행하던 자원봉사단체에서 500명 이상의 여성들이 훈련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li heti sodan syttymisen jälkeen niin meillä kyllä puhelimet on pirissyt ja sähköposti on laulanut. Ja ihmiset kysyy, alussa kysyttiin ihan semmoisia täsmäkysymyksiä, että missä on minun läheisin väestönsuoja tai mitä sinne pitää ottaa mukaan ja mitä minä voin tehdä, miten minä voin varautua. Ja sitten oli tämä, että miten minä voin osallistua tähän maanpuolustustoimintaan. Niin niihin kysymyksiin sitten ollaan pyritty vastaamaan ja meiltä toki toivottiin sitten lisää koulutusta siinä vaiheessa. 핀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3%의 핀란드인들은 자국의 군사 공격이 일어나면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무기를 들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내려는 핀란드인들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요르단 군대가 압둘라 국왕 특별작전 훈련센터에서 제12회 워리어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국왕 특별작전 훈련센터는 갈수록 고도화되어가는 테러와 특수전에 대응하기 위해 2.5 평방킬로미터 면적의 에어버스 300, 시가지 시뮬레이션 등 첨단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최정예 요원을 양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المسابقة لهذا العام في نسختها الثانية عشر هي في البداية جاءت بعد انقطاع عامين عام 2020 ولا 2021 واللي ألغيت فيه المسابقة بسبب تداعيات جائحة كورونا. المسابقة هذا العام مميزة، الكستك بذل جهد كبير في التحضير لهذه المسابقة، الفرق متشجعة جدا بعد انقطاع عامين. ما يميز هذه المسابقة لهذا العام هو حجم المشاركة، لدينا 40 فريق يمثلوا 25 دولة. 이번 대회는 팀원들의 개인 기량과 함께 작전 중 직면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모습이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미식축구 인디애나 폴리스 콜츠 짐 이르세이 구단주는 자신의 수집품을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레스폴 기타를 비롯해 프린스와 존 레논 등 녹음악의 전설들이 사용했던 악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히피 운동에 불을 지핀 소설가 잭 케루악의 작품 길 위에서의 두루마리 원고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모두 짐 이르세이가 오랜 시간 공들여 모은 수집품들입니다. You know, I was always kind of, you know, interested in collecting, and you know, really, you know, the collection's been kind of put together almost, you know, about 25 years, and probably the first
really prominent thing was, I mean, extremely prominent was the On the Road scroll. 대중음악 사상 최고의 록밴드이자 록음악의 상징과 같은 비틀즈 멤버인 링고 스타의 드럼, 존 레논이 쳤던 피아노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비틀즈의 팬이라면 꼭 한번 보고 싶어할 전시품이죠. 이뿐만 아니라 정치 포스터들과 함께 1776년 미국에서 발표했던 독립선언서, 그리고 윈스턴 처칠의 상징과도 같은 모자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짐 이리세이의 콜렉션은 팝 음악부터 스포츠, 그리고 정치, 문화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It connects, history so much, and it's so iconic because, for instance, I have JFK's rocking chair, Jackie Robinson's bat that he hit a home run World Series with, Muhammad Ali's shoes from the Thrilla Manila against Joe Frazier. So it's so eclectic because it's everything. It's sports, it's politics, it's history. I have a copy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re's not many copies that were made over 200 years ago. 최근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2019년 사인한 야구공도 있네요. 이 모든 것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이리세이는 돈을 벌기 위한 전시가 아닌 대중에게 자신의 수집품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인디애나폴리스와 시카고에서도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과 전쟁을 치르면서 영토의 10%를 빼앗기고 10만 명의 목숨을 잃는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간절함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온 세계가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한 쓰레기 매립장이 맹그로브 숲으로 변화하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모타과 강이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어 문제인데요. 이곳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브라질 그라마초 쓰레기 매립지. 하루 7,500톤의 폐기물이 쌓이던 이곳에 다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생물학자 마리오 모스카텔리가 매립지를 맹그로브 숲으로 복원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과거 리우데자네이루가 거대 도시화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처리되던 곳이 바로 이곳 그라마초입니다. Esse aterro de lixo, ele foi criado em 1975 e foi selecionada uma área de manguezal para se colocar boa parte do lixo produzido na região metropolitana do Rio de Janeiro. O que, do ponto de vista ambiental, do ponto de vista técnico, não tem sentido, né? Não é local adequado de forma alguma. 수십 년에 걸친 힘든 복원 작업 끝에 소비와 폐기의 상징과도 같은 이 매립지에 야생동식물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뛰어난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1,500톤의 쓰레기가 버려졌고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 복구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Onde havia lixo e degradação, hoje nós temos uma floresta de manguezal, né? Em 25 anos, o trabalho que tem sido desenvolvido aqui no aterro de Gramacho, ele recuperou uma área de 130 hectares, 1.300.000 metros quadrados de manguezal, numa das áreas, num dos trechos mais impactados pela degradação, né, na Baía de Guanabara. 맹그로브 숲은 오염된 물과 하수로부터 질소와 인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물고기의 산란 장소와 은신처, 그리고 먹이 등을 제공해 다양한 해양 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하는데요.
한 10년 후쯤엔 울창한 맹그로브 숲을 만나볼 수 있겠죠?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강인 모타과 강인데요. 세계 최대 쓰레기 강 중 하나로 불립니다. 이 강의 지류를 통해 연간 약 2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카리브해로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이 양은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배출량의 약 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곳의 심각한 쓰레기 배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네덜란드의 한 비영리 환경단체가 모타과 강에 금속 울타리 형태의 대형 수거 장치인 인터셉터를 시범 설치했는데요. 이 단체는 올 여름 동안 이 쓰레기 수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 1000여 곳에 인터셉터를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포도주 업계와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아르메니아와 스페인에서는 이색적인 공간을 마련해 포도주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깊고 웅장한 소리를 갖고 있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세기의 명기로 불리는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품이 런던의 한 경매에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포도주 제조의 역사와 관련된 수십 개의 전시물을 만날 수 있는 포도주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포도주의 시작은 기원전 8세기 타릴이라는 여자에게 포도밭을 선물했다고 전해지는 메누아 왕에 대한 고대 비문이 새겨진 돌에서 시작됩니다. Мы с вами прошли через загадочный тоннель и оказались в IX веке до нашей эры в Урартской палате. Отсюда вы видите, как наш царь Менуа I дарит виноградники, которые сам посадил у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канала, который сам построил. И вот дарит он эти виноградники этой таинственной, красивой женщине, которую зовут Тарири. 박물관에는 다양한 전시품과 더불어 기원전 6세기부터 7세기까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한 고대 그릇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박물관이 지하에 세워져 마치 포도주 저장고를 연상시킵니다. Տարիներ առաջ, երբ սկսեցինք զբաղվել գինու բիզնեսով, մենք հասկացանք, որ շատ կարևոր է, երբ նոր խոսք ասել գինու հագեցած այդ շուկայում, եւ հենց այդ նպատակով մենք մարքեթինգային նաեւ շատ հետազոտություններ անելով հասկացանք, որ գինի վաճառելու համար անհրաժեշտ է հորինել ինչ-որ լեգենդ։ Բայց կարճ ժամանակահատվածում, քանի որ մասնագիտությամբ պատմաբան եմ, հասկացա, որ մեզ լեգենդ հորինելու կարիք չկա։ Մենք գտնվում ենք մի վայրում, որտեղ կարելի է ասել ծնվել է գինին։ 포도주는 아르메니아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1년 6,000년 된 포도주 공장이 남동부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2017년 이웃 조지아에서 발견된 깨진 도자기 조각들은 오늘날 포도주 제조 산업 기원에 대해 알려진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It's a beautiful building and it's set out very clearly. It's very easy to follow the information and there are some amazing exhibits. So I've learned a lot already. I've only been here a few minutes and I've already learned a lot about the history of Armenian winemaking. So it's a good experience.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에서는 적포도주 없는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인데요. 물을 섞지 않고 만든 순수한 포도주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라고 합니다. 이번엔 바다로 가볼까요? 이 바다 밑에는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포도주를 숙성시키기 위한 수중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난파선에서 회수된 포도주 병들이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사업가 보르자 사라초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You can think that we are crazy and all is a marketing. But after hundreds of or thousands of analytics, we have seen the different evolution of the chemical components. So because of the different factors affecting the evolution of the wine under the ocean, like the different change of pressure, temperature, the lack or the less gravity that we suffer under the ocean, and the constant movement and the constant change of temperature, we have a different scenario, and that is working in a different way with the wine. 2010년 그는 바다 밑에 저장해두는 것이 포도주를 더 맛있게 바꿀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전문가의 맛평가에서 수중 저장이 월등한 맛을 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중 저장고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백포도주는 바다에서 약 6개월 동안 숙성되며 적포도주는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15개월 동안 바다 밑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수중 저장고의 특징은 포도주와 함께 관광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관광객이 수중 저장고의 방문을 즐긴다고 합니다. You will never tour another vineyard underwater. You'll never be able to go out on a boat ride at a winery. Sort of, I guess, see the wine the best you can that's underwater, or at least that's what she's telling us. But it's just unique. I mean, tell me where else you get to do this. 포도주의 역사부터 색다른 포도주 저장법까지 알면 알수록 포도주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네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이 바이올린은 세계 3대 현악기 명장 중 한 명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헤일러 스트라디바리우스인데요. 이 바이올린이 런던에서 열리는 경매에 나온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o the beauty of this violin is these 500 diamond-shaped pieces of ivory that were inlaid around the purfling. It's a lot of work to cut them and to carefully place them, and also this very beautifully inlaid black ornamentation all the way around the violin, around the scroll, everywhere. Everything's absolutely beautifully carved, and yet not like a machine. It just shows character and the hand of the great master. 헤일러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탈리아의 악기작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경력 초기인 1679년에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목재 처리 방식과 디자인을 구축해 풍부한 소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번 경매에 나온 바이올린은 아이보리 다이아몬드 장식과 황금빛 광택으로 마감되어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바이올린 1,100여 개 가운데 장식이 들어간 제품은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I feel incredibly honored, firstly, to be playing an instrument that's firstly so beautiful outside, and also the sound as well, but also very excited to be able to have the opportunity to.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악기는 희소성 때문에 경매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대를 걸쳐 상속되기 때문이죠. 헤일러 스트라디바리우스도 150여 년간 헤일러 가문에서 보관되었습니다. 헤일러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경매가는 약 8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한화 약 100억 원에서 257억 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헤일러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번 경매에서 좋은 주인을 만나 그 아름다운 소리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très très chaud. On essaie de rester à l'ombre, de se rafraîchir, boire beaucoup d'eau, des fruits, mais sinon... I don't know what it's usually, but it's really hot, you know. So it definitely have to be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I think. Il caldo che maggio e giugno ha fatto non è quello usuale, insomma, qui stiamo già a 40 gradi a giugno. Prevedo un luglio-agosto terrificante, poi non c'è l'acqua, la siccità, sono problemi seri, sono problemi seri. 한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바다 쓰레기 가운데 80%인 약 1270만 톤이 육지에서 유입됐다고 하는데요. 우주인 암스트롱은 지구를 깨끗한 푸른 별이라고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의 집이라고 말한 것처럼 소중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스위스의 한 동물원에서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태어났는데 아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연 궁금하시죠? 산호초는 지구 환경에 매우 중요한 생태계의 일부지만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영구적인 손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소리만으로 산호초의 상태를 파악하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사족보행 로봇 하면 개를 닮은 로봇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번엔 개가 아닌 염소 모양의 사족보행 로봇이 일본에서 공개됐습니다. 희귀한 알비노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스위스의 한 동물원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새끼 거북이 그 주인공인데요.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어미 거북이 난 5개의 알 중에 2개가 부화했는데 한 마리는 부모처럼 검은색을 띠었지만 다른 한 마리는 10만 분의 1 확률로 태어나는 유전성 질환인 알비노, 즉 백색증을 앓고 있어 독특한 색을 자라겠습니다. 멜라닌 합성 결핍으로 인해 이 새끼 거북은 빨간 눈과 몸의 피부와 등껍질이 모두 노란색을 하고 있습니다. Et après voilà, plusieurs mois d'incubation, on a eu la chance de pouvoir voir les premières éclosions. La deuxième éclosion au Tropiquarium de Servion, on en avait déjà eu une l'année passée. Ça c'est la deuxième. On a été un peu étonné par la couleur qu'elle avait. Parfois ça peut arriver à la naissance ou quoi. Donc voilà. Puis au bout du deuxième jour, quand même, c'était sûr et certain que c'était une albinos quoi, quand elle a pointé le bout de la tête. Quoi. Donc c'était très, très étonnant quoi, pour cette espèce, c'est assez extraordinaire.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부화를 거쳐 지난달 태어난 알비노 거북. 사실 갈라파고스 땅거북의 짝짓기 성공률은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알비노 새끼가 태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Alors, au Tropiquarium de Servion, on a 3 tortues des Galapagos, un mâle et 2 femelles, qui ont actuellement atteint leur maturité sexuelle, une trentaine d'années, il y a un peu plus, elles ont 33 ans. Le taux de réussite pour la reproduction est à hauteur de 2 à 3%. Vu que c'est des espèces qui ont vraiment un grand gigantéisme, c'est compliqué pour la reproduction, ce genre de choses. Voilà pourquoi il y a très peu de reproduction de cette espèce en fait. Donc on est très content que notre mâle soit bien actif à ce niveau-là et ait bien réussi. Et ça vit à peu près 200 ans. 동물원 측에 따르면 이전까지 야생에서도 동물원에서도 갈라파고스 땅거북 알비노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귀한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산호초는 바다 생물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데요. 이들은 산호초에 알을 낳고 포식자로부터 몸을 피하면서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한 생명과학 연구팀이 소리로 산호초의 상태를 아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물속의 소리를 탐지할 수 있는 하이드로폰을 산호초에 설치해 소리를 녹음하는 수동 음향 모니터링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다에 설치한 이 귀를 통해 산호초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바로 이 소리가 산호초가 내는 소리입니다. 오디오 클립에서 소리의 진동수와 음량 데이터를 통해 산호초가 건강한지 또는 퇴화했는지를 최소 92%의 정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세부 사항을 읽어내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낸 결과인데요. Here on the top we have a recording from a healthy reef, and on the bottom here we have a recording from a degraded reef. And you can see on this healthy reef we've got these sounds that come up every now and then. That's croaking from a fish we often hear on these healthy sites, whereas on the degraded reef this is missing. But it's not always this easy to tell the difference. So again, we've got a healthy reef at the top here and a degraded reef, and they look really similar. And so this is wher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ally comes into its own, because it's able to spot these differences that we're unable to tell apart. 2021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전 세계 산호초 14%가 이미 소실됐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팀은 산호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멕시코, 호주, 그리고 버진 아일랜드에서도 산호초 소리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발로 걸어다니는 이 로봇은 덱스라는 이름의 로봇인데요. 어딘가 낯익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고산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염소 아이벡스를 모델로 제작되었는데요. 야생염소처럼 로봇 덱스는 굴곡진 지형에서는 네 발로 보행하고 평평한 땅에서는 배와 무릎 부분에 숨겨진 바퀴를 꺼내 마치 전기 스쿠터처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승객이나 화물을 최대 100kg까지 실어 나를 수도 있는데요. 高齢化社会の中で、高齢者が重い荷物を持って、移動するというものを助けようということで、例えば農業あるいは林業といった形で、物を搬送する時の助けになる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な形で開発をしています。 덱스에는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등받이가 탑재돼 있고 핸들바로 로봇을 조작할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능력을 가진 만큼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색증을 앓는 동물은 희귀한 존재로 신기하게 여겨지지만 야생동물인 경우 생존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알비노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이 확률에서 벗어나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피클볼이라고 아시나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벨기에 동부의 한 마을, 이곳 축제에서 오랜만에 보는 거대한 행진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 마을 인구보다 2배나 많은 구경꾼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피클볼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피클볼은 테니스와 라켓볼, 그리고 배드민턴과 탁구가 절묘하게 섞인 운동인데요. 배우기 쉽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세대 불문, 나이 불문,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Pickleball, basically the number one thing about it, it's probably the most fun and social sport that you can ever play. It's the one rare sport that you can have every age, every generation, every background, ethnicity.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walk of life, pick up this sport and you can be you can have a good time at it. You can be good or you can just be a recreational player. 스포츠 피트니스 산업협회에 따르면 피클볼은 미국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인데요.
현재 피클볼을 즐기는 사람들은 약 480만 명으로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But I lost another 10 pounds, you know, it's just amazing. It's just amazing, you know, and I'm more active, you know. I find myself, I have more energy because I'm running a lot on the court, you know, and it's not very heavy on the body. 실제로 이리저리 공을 따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운동량도 상당해 보입니다. 다이어트 운동으로도 좋겠어요. You know, I told myself, you know, I'm going to first start out with pickleball, and then I'll transition back to tennis since I haven't played tennis for such a long time. But you know, ever since then, I've only stuck with pickleball, and I've completely ditched tennis. I got it. No worries. 미국 피클볼 협회에 따르면 55세 이하 선수들의 성장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1위의 피클볼 선수인 벤 존슨은 매일 성장하는 스포츠의 선두에 서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You know, I think more than anything, it's going to be known in the future as kind of the sport for anybody and everybody. I've just seen so many different types of demographics play. It doesn't matter what your age is, guy, girl, what you do, your sport background, no sport background. Pretty much anybody can go out there and have fun immediately and play with each other on like same even ground basically. So it's the first sport I've seen, whereas it's not just a spectator sport like football or something like that. It's something that everybody wants to play and they want to watch it because they love playing it. 피클볼은 즐기는 스포츠에서 관중 스포츠로도 점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프로 피클볼 투어가 중계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업 스폰서들을 끌어들이면서 이 스포츠가 올림픽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클볼, 배우기도 어렵지 않아 보이고 재미도 있어 보이죠?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중세기사로 분장한 4명의 아이가 올라탄 거대한 목마가 등장합니다. 2,000여 명이 넘는 고개사와 전통악단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마을 중심가를 가로지르는데요. 이 축제 행진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사람이 덴더몬드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Je leeft daarmee mee, je leeft daar naartoe. De echte want ik ben geen echte Dendermondaar, ik ben een inwijkeling. Maar toch, door het feit dat je er altijd gewoond hebt, leef je daar naartoe en wil je erbij zijn. 바야드 스티드로 알려진 이 거대 목마는 4.85m 높이에 무게만 무려 1톤인데요. 이것을 운반하는 사람만 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거대 목마는 지난 12년 동안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0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인데다 지난 2020년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2번이나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I saw it as something particular, of course, because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in America. But when I see it and if I read about it and learn about it, I can respect it and say that the people here have their own traditions, and all I can do is respect and enjoy it as it comes together. And then I have a chance to enjoy it as well. And I know that it'll take another 10 years for me to have the same chance to enjoy the same celebration and respect for Ross Bear. 다시 거대 목마를 보려면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참 아쉽네요.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작가의 전시회를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이 전시회에 사람들이 몰려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영국에서는 식빵을 닮은 엉덩이와 짧은 다리를 가진 귀여운 외모로 인기몰이 중인 SNS 스타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특별한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작품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그림, 조각, 궁금증이 더해지는 가운데 온타리오 호수 바지선에 설치된 구조물미에서 서서히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형 예술전시 작품인데요. 미국의 설치미술가 주디 시카고가 토론토 비엔날레 예술제를 앞두고 2년 동안 설계한 작품입니다.
연기와 함께 불꽃도 피어오르며 볼거리를 더합니다. 작품에 사용한 연기는 독성이 없어 환경에 전혀 해가 없다는데요. 형형색색의 연기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 관람객들을 작품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 작품의 속뜻은 연기는 곧 흔적 없이 사라져도 기후변화의 심각성만큼은 사람들 뇌리에 오랫동안 남았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이 귀여운 강아지는 소셜미디어 스타인 마르셀입니다. 약 14만 명의 사람들이 마르셀을 팔로우하고 마르셀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합니다. Being followed by so many people, Marcel being followed by so many people, was a bit of a surprise. It was never really intended. We just started sharing, his life and our life, and we love to travel, we love to eat out, and we love Marcel. So all combined together, I guess a lot of people were connecting with that and how cute he is. 마르셀 주인인 오렐리포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웰시 코기를 키우는 것에 영향을 받아 마르셀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SNS에 올린 것이 우연찮게 화제가 되어 인기를 얻고 여러 업체의 홍보 모델로도 활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What we earn on there really varies, but it is probably in the thousands now. It's not a full-time thing. I can't make a living of that, but it is a good additional income. 마르셀은 치료견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2주마다 치매병동 환자들을 만나는데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마르셀은 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건 물론 특유의 귀여움으로 웃음도 선사합니다. It's something that I try to raise awareness and tell people through his social media. Don't get one just because they look cute. They are cute, but they're a lot of work, and they're very independent. They're very stubborn. They have a bit of a mind of their own, and they need a job because they used to be working. So they used to be cattle herders. They used to herd cows. 오렐리포는 마르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위해 오렐리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마르셀은 자주 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인기견으로서의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죠? 마르셀과 같은 웰시 코기는 영국 왕실이 80여 년간 애완견으로 키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왕실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뿐만 아니라 2012년 런던 올림픽 개회식 영상에서도 웰시 코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동물원에서는 팬더 쉥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생일을 위한 이 달콤한 간식은 과일과 얼음으로 장식되었는데요. 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쉥이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관계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쉥이라는 이름도 평화와 우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사정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우박의 크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무려 테니스공만한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로 차 유리에 금이 가고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거리의 구조물들이 파손될 정도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이 가시죠? 결국 이 우박으로 인해 프랑스 조정 선수권 대회까지 연기됐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앙드레 말로의 말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날들이 모여 나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할 수 없더라도 다음에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재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